안녕하십니까, 김평강입니다. 대통령님 체포영장이 시한이 이틀이 못 남은 일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먼저 영하 10도를 느끼는 강추위 날씨죠. 대통령님을 지키시려고 이 야외에서 밤을 보내고 있는 애국 시민들의 건강이 많이 염려가 됩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두꺼운 패딩에 덜모자, 핫팩 등으로 중무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북부에 대설지휘보가 내려져 있고 오늘 중부지방에는 최고 10cm의 폭설이 쏟아진다고 하니 이 오목한 혹한 속에서 쓰러지는 시민들이 있지는 않을까 어쩌나 심히 걱정이 되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한편요, 공수처가 3일 새벽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가 이제 철수를 했죠. 대통령 경호 초와의 대치 끝에 5시간 30여 분 만에 철수했는데요.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를 했죠. 그러나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니 불안한 가운데 밤을 새웠을 대통령을 사랑하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헤아려져서 저 또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가운데 배우 이정재 님이 나는 한동훈과 친구 사이가 아니다 라고 밝힌 기사가 눈에 띄어서요. 갑자기 한동훈이 생각나고 원망스러워 한마디 하고자 나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누가 정말 이 사단을 만들었는가입니다. 계엄령이 발표되고요. 열흘이 지났던 지난 14일 대통령님은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되기 6시간 전이었죠. 오전 10시에 담화를 통해서 왜 계엄령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는지 절박한 심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월 3일 계엄 선포 배경으로 첫째 야당의 국정방해가 도를 지나쳐서 오히려 국회를 문란시키는 것은 야당이라고 해도 전혀 과하지 않을 정도로 정부 공직 간부들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있었고요. 국가 정부 예산이 감축되고 공직자에 대한 능멸과 조롱을 일삼아왔던 야당의 횡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요. 부정선거와 반국가 세력이 엄중한 난국에 대해서 절감하셨고 또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 계엄을 선택하게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적인 상황과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와 국가를 운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당사자인 대통령님의 입장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현실 인식의 절박함이 대통령의 선택을 이끌었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걸 이해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거기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조차 소수 여당의 상황에서 재고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고라도 참으셨으면 그럭저럭 대통령의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지금의 이 사태는 나지 않았을 것인데 말이죠. 삶은 소대가리란 말을 듣고도 죽었소 하고 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생각이 납니다. 자신 한 사람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그 자리 이상 더 굳건한 위치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비되어가는 국정 현안과 손 놓고 있는 정부 여당과 오히려 대통령이 잘못한다 대못질하고 있는 정부 여당 대표를 바라보면서 참을 수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님은 통치 행위로 계엄을 선포하는 수밖에 동원한 것밖에 달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대통령님의 저희를 저는 이해를 합니다. 미국과 외신들의 시각도 좌파 매체들에서 말하는 것과는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라는 말도 안 된다는 주장들이 사방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들에서는 내란이 한 달부터 모의가 있었다고 떠들고 있지만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대통령이 국가적, 국민적 놀라운 비상선택을 구상하는데 한 달 가지고 될 것입니까? 온 1년을 생각하고 또 참으시고 또 생각하셨을 겁니다.
국회로 군대를 보냈다고 하지만 기업용으로 혹시 모를 혼란과 유사시를 대비한 안정질서의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절대로 신뢰하고 믿고 싶습니다. 대통령을 내란으로 몰고 가는 것이야말로 반동선전이고 내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민의힘 전 대표였던 한동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동훈은 12월 3일 대통령님이 기업령을 선포하신 첫날 12월 3일 밤 10시 가장 먼저 기업령이 헌정질서와 국민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말한 대통령님의 계엄을 위헌이라고 규정지은 첫사람이 놀랍게도 한동훈입니다. 대통령님의 계엄을 위헌이라고 규정지은 첫사람은 놀랍게도 한동훈입니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인사가 아니라 한동훈이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는 야당보다 한 발 앞선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의 쿠데타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동훈을 만나던 그때를 돌이켜 봅니다. 그동안 대통령님과의 여러가지 일로 트러블이 흘러나왔죠. 그러나 국민의힘 대표이고 지지했던 분입니다. 많이 지지하고 응원해드렸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계엄이 선포된 후에 그분이 하는 행동을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같은 일반 시민도 계엄령 발표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면서 오죽했으면 계엄령 생각을 하셨을까? 그동안 대통령님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까? 민주당의 탄핵, 예산삭감, 선관위, 여론조사 등의 압박으로 너무나 힘들었을 당신의 아픈 심정이 느껴져서 가슴이 콱 멎어버릴 것만 같았는데 대통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서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는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님의 말씀을 듣고 마감해서 불안하겠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바로 평정하고 끝내시겠다고 하셔서 오래 가진 않으시겠구나 라고 조금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에 따라 이어지는 화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등장하였고 계엄령이 위헌이고 헌정질서와 국민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발언하는 바람에 마음이 얼음장처럼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그 후부터 한동훈의 언행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제 생각 같아서는요. 국민의힘 대표였다면 대통령과 함께하는 당의 대표였다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대통령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런 결정을 했겠는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민주당의 무도함을 막을 길이 없어서 경고를 좀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좀 지나친 감이 있다고 해도 시간을 두고 좀 생각을 해봅시다 라고 했었어야죠. 그리고 바라건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대통령보다는 이런 사태를 초래하게 된 궁극엔 같이 맞들고 싸워주지 못한 우리에게 더 책임이 많다. 책임을 물으려면 우리 국민의힘에게 같이 물어달라.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고 했어야 정상 아닌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동훈의 배신은 점점 더해갔고요.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라고 했다가 직무정지해야 한다 했다가 조기하야 해야 한다 했다가 수없이 말과 결정을 바꾸고 가볍게 행동하고 초신하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 저에게 꿈 깨라 하고 외치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고요. 아, 이 사람은 절대 믿을 사람이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계엄령이 발동하게 된 원인은 민주당에도 있지만 40총선에서 한동훈과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70명가량을 민주당에 더 내주고 참패한 데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 우파 진영의 장해찬, 부자령, 도태우 같으신 힘이 쟁쟁한 투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당에서는 그 청년들의 조그만 흠결을 끌어안아 주지 못하고 공천에서 배제해버린 것이 생각나시나요? 민주당은 법을 어기고 사기치고 대출받은 자 등 다 공천을 주고
다 그대로 수용하고 안고 가는데 왜 어린 날에 쓴 소설 속 언어마저 문제를 세워서 정말 잘 싸우고 있는 국민의힘 편의 장해찬, 도태우 변호사 같으신 용사들을 다 제거했습니까? 그리고 총선을 망친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국가 문제들을 개혁하시려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렸죠. 그리고 쏙 빠져나와서 대표직을 맡고 오늘 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한때는 한동훈을 많이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는 지금 행위에 많이 실망했는데요. 마찬가지로 170석을 차지한 다수당의 횡포가 크게 달하고 여론조사는 날로 줄어들고, 물론 여론조사는 예상하는 것이어서 트럼프도 미국의 트럼프의 경우도 민주당하고 또이또이하다 했어도 압도적으로 승리한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 선거, 이 부정선거 이런 것들이 막 횡포가 크게 달하였죠. 언론은 여론조사를 거의 매일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님을 괴롭혔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혼자 힘들어하실 때 뭘 했습니까? 대통령이 식사에 초대하지 않았다. 대통령님에게 회담석을 원탁으로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라면서 쓸데없는데 안 해줬다고 쓸데없는데 신경이나 쓰고요. 대통령은 계엄령에서 국민들에게 조금만 참아달라고 질서를 바로잡고 더 좋은 환경으로 돌려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새를 못 참아서 민주당과 합류하여서 대통령님을 탄핵하셨습니까? 계엄령 선포의 말씀 속에는 곧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평강을 돌려주신다고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잠깐이겠구나 하고 일반 평범한 사람도 이 무지한 시민도 믿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대통령의 측근이란 사람이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었나요? 대통령은 국회에서 계엄령 해지 신청을 요청할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전에 해지 담화까지 다 적어 놓으셨다고 하셨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고 침착하게 따라 주셨더라면, 그리고 당신이 국민들에게 대통령님을 믿어보자고 한마디만 말씀을 하셨더라도 오늘의 이 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민이 한동훈 때문에 괴롭습니다. 한동훈 님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정치하지 마시고요. 반성하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옛말에요. 초가 삼간 다 태워도 빈대 타주고 시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가 아무 의미가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님이 없는 국민의힘 여론조사 지지율은 지금 30% 중반을 넘어섰고요. 대통령님 지지율도 애국 시민들에 의해서 4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구독 전이신가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